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로 잘 알려진 로버트 기요사키가 향후 2년 내에 전례 없는 규모의 경제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충격적인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기요사키는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2026년부터 27년 사이 대형 시장 붕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기요사키는 이번에 다가올 폭락이 단순한 경기 조정을 넘어 1930년대와 맞먹는 또 다른 대공황의 서막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독자들을 향해 당신은 완전히 망할 것인가 아니면 운 좋게 기회를 잡을 것인가라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철저한 대비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그는 과거 1987년 블랙 먼데이를 비롯해 2000년 닷컴 버블, 2008년 금융위기 등 역사적인 시장 붕괴 때마다 자신은 오히려 자산을 크게 불려왔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위기가 닥칠 때마다 자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훌륭한 투자 대상들이 이른바 세일 상태로 나오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는 다가올 2026년의 거대한 폭락장에서도 자신은 더 큰 부자가 될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일반 투자자들도 이번 위기를 부의 사다리를 오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요사키의 이러한 전략은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워런 버핏의 행보와도 궤를 같이 합니다. 실제로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는 주식시장의 붕괴 가능성에 대비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56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시장이 무너졌을 때 저렴해진 자산을 대거 사들이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기요사키는 구체적인 투자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그는 주식이나 채권, 상장지수 펀드, 그리고 정부가 가치를 조작할 수 있는 현금 저축을 멀리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대신 미국 연방준비제도나 정부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실물자산, 금과 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부동산, 석유 등을 보유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은 투자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단돈 10달러라도 있다면 당장 정크 실버라 불리는 실물 은화를 사 모으라는 구체적인 조언까지 내놓았습니다. 물론 기요사키의 행보를 둘러싼 논란도 존재합니다. 과거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에 도달할 때까지 팔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그가 지난해 말 돌연 비트코인을 대량 매도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기요사키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전문가들은 그의 예측이 다소 극단적일 수 있으나 거대한 경제적 폭풍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자산 대분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경고만큼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유럽 전역의 하늘길이 완전히 봉쇄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전 세계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와 외신 보도에 따르면 4월 중순 기준 유럽의 항공유 재고는 고작 6주 분량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 고조로 원유와 정제유 공급망이 사실상 마비되면서 유럽 주요 항공사들은 당장 다음 달부터 연료 보급을 장담할 수 없다며 운항 감축이라는 초강수를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전 세계의 시선은 역설적으로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대한민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전 세계 항공유 수출 시장에서 독보적인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기준 한국의 항공유 수출액은 110억 달러를 돌파하며 당시 주력 수출품인 휴대폰마저 제쳤습니다.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핵심 경제 동력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의 배경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제 기술력과 전략적 입지가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지점은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인 미국과의 관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동안 풍부한 셰일 오일을 바탕으로 에너지 자립을 자신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실상은 다릅니다. 미국의 엄청난 소비량을 감당하기에 자체 정제 시설이 역부족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 서부 해안 공항들이 수입하는 항공유의 85%는 한국산입니다. 텍사스 등 남부 정제 단지에서 험준한 로키 산맥을 넘어 기름을 보내는 것보다 한국에서 배로 실어오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라는 트럼프 대통령 정부의 실리적 판단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대한민국이 에너지 허브로 거듭난 비결은 울산과 여수, 대산에 구축된 세계 최대 규모의 정제 클러스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단일 공장 기준 전 세계 1, 2, 3위 정제 시설을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규모만 큰 것이 아닙니다. 불순물이 많은 저급 원유를 고품질 항공유로 변모시키는 수소화 분해 기술과 황성분을 완벽히 제거하는 탈황 기술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SK에너지, GS칼텍스, S오일, HD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4대 정유사는 지난 20년간 40조 원 이상을 투자해 이른바 지상유전이라 불리는 고도화 설비를 완성했습니다. 전 세계 평균 고도화율이 25%에 머물 때
한국은 40%에 육박하는 수치를 기록하며 수율을 극대화했습니다. 끈적끈적한 벙커 CU의 분자 구조를 재배열해 값비싼 항공유로 뽑아내는 화학공학의 정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력 덕분에 한국은 원유 도입액의 60%를 다시 수출로 회수하는 세계 최고의 에너지 가공 무역국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의 정유 산업은 삼성전자나 대만의 TSMC와 비견되는 전략적 자산으로 평가받습니다. 중동 산유국들조차 자신들의 원유를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한국과의 파트너십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자원 빈국에서 에너지 병참기지로 거듭난 대한민국의 정제 기술은 이제 단순한 산업을 넘어 국제 정세의 판도를 바꾸는 강력한 에너지 주권이자 외교적 카드가 되고 있습니다. 국제 에너지 시장의 거대 카르텔인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이 창설 66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핵심 회원국이자 원유 생산량 세계 7위인 아랍에미리트가 전격적인 탈퇴를 선언하며 독자 노선을 걷기로 했습니다. 5월 1일부로 UAE가 오펙을 공식 탈퇴하면서 세계 에너지 시장의 권력 구도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펙 내 3위 산유국인 UAE는 그동안 원유 생산 할당량을 두고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류 국가들과 심각한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UAE는 생산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왔으나 오펙의 쿼터 제한에 묶여 수출에 제약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제에너지기구의 조사 결과 UAE는 하루 평균 400만 배럴 이상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절반 수준인 230만 배럴 남짓만을 생산해왔습니다. UAE는 이번 탈퇴와 동시에 공격적인 증산을 예고하며 석유 수익 극대화에 나설 방침입니다. 시장의 시선은 이제 연쇄 탈퇴 여부에 쏠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카자흐스탄과 나이지리아, 베네수엘라를 다음 탈퇴 유력 후보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지리아는 최근 대규모 정유시설을 완공하며 자급도를 높이고 있어 감산을 통해 가격을 방어하려는 오펙의 전략보다는 증산에 집중할 가능성이 큽니다. 베네수엘라 역시 미국의 현직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 정부와의 관계 개선 흐름 속에 수출량을 빠르게 늘리고 있어 오펙에 잔류할 유인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번 UAE의 결정은 단순히 경제적 계산을 넘어 외교 안보 지형의 변화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중동 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UAE는 기존 아랍 중심의 블록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과의 정렬을 더욱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 독립 정책과 맞물려 UAE의 이번 행보가 글로벌 에너지 주도권을 오펙에서 미국 동맹국 중심으로 이동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용 측면에서도 UAE는 세계에서 원유 생산 단가가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유가가 하락하더라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체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육상 파이프라인 구축에 집중해 이란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안정적 수출 경로를 확보하겠다는 것이 UAE의 중장기 전략입니다. 주요 산유국이 오펙을 떠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과거 카타르나 앙골라 같은 소규모 국가들의 이탈과는 차원이 다른 충격입니다. 오펙 전체 생산 능력의 13%를 차지하던 UAE가 이탈함에 따라 시장 관리 능력을 상실한 오펙이 결국 무용지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다국적 해상합동훈련, 림팩, 즉 환태평양 훈련에서 우리 해군이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우게 됐습니다. 오는 6월 말부터 미국 하와이 일대에서 열리는 이번 훈련에서 대한민국 해군 제독이 처음으로 연합해군 구성군 사령부의 사령관 임무를 수행합니다. 1971년 림팩 훈련이 시작된 이래 55년 만에 우리 해군이 다국적 연합 전력의 실질적인 지휘권을 잡게 된 것입니다. 해군은 미 제3함대 주관으로 실시되는 올해 훈련에서 한국 해군 소장급 지휘관이 연합해군 구성군 사령관을 맡아 해군의 우수한 작전 지휘 능력을 전 세계에 유감없이 보여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해군 구성군 사령관은 훈련에 참여하는 30여 개국 전력 중 핵심인 해상 전력을 총괄하는 중책입니다. 여기에는 원정 강습단과 항모 강습단 등 방대한 규모의 연합 전력이 포함되어 있어 우리 제독이 이들의 실제 작전과 기동을 현장에서 직접 지휘하게 됩니다. 앞서 미 3함대 측은 이번 훈련에서 미 3함대 사령관이 연합기동부대 전체를 총괄하고 그 아래에서 한국 해군이 해상 전력을, 캐나다 해군이 공중 전력을 각각 분담하여 지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2024년 훈련 당시 부사령관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바 있으며 그 역량을 인정받아 이번에 사령관으로 격상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990년 처음으로 림팩의 문을 두드렸던 대한민국 해군이 30여 년 만에 훈련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게 된 순간입니다. 이번 훈련의 규모와 우리 군의 파견 전력 또한 역대 최강 수준입니다.
올해는 30여 개국에서 2만 5천 명 이상의 병력이 참여하며 40여 척의 수상함과 5척의 잠수함, 그리고 140여 기의 항공기가 동원됩니다. 특히 우리 해군은 최신의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왕함과 3,000톤급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함, 그리고 최첨단 P-8 해상 초계기를 이번 림팩 무대에 처음으로 선보입니다. 이는 사령관국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우리 군의 첨단 전력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러한 결정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급변하는 안보 지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밀착, 그리고 중국의 핵무력 증강에 맞서 미국이 동맹국들과의 안보 분담을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정부가 인도 태평양의 안정을 위해 동맹의 실질적인 역할을 강조해온 만큼 이번 한국의 지휘권 수임은 한미일 삼각안보 협력이 단순한 구호를 넘어 실제 작전 차원으로 구현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 역시 한국의 이번 역할을 두고 형식적인 참여가 아니라 안보 협력의 실질적인 구현이라며 실제 분쟁 발생에 대비해 상호 협력을 연습하는 핵심적인 과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우리 해군은 이번 사령관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대한민국의 해양 안보 역량을 증명하고 국가적 위상을 한 단계 더 높이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